이민혜 최정상 국제이주 미주지사의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여기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공인회계사로 계시는 이광현 회계사님을 모시고 미국 세법 관련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 촬영하는 거는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고 이제 촬영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 세법이 오늘 이렇게 뭐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로 다 끝날 만큼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궁금한 사항 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인 디테일한 그 질문이나 이런 건 저희 국제나 오늘 그 소개해드리는 이광현 회계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뭐 추가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회계사님 하여튼 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도리어 영광이죠. 네, 큰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네,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한 6, 7년 전부터 꾸준히 한국 본사에서 진행하는 정착 세미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광현 회계사님이 미국에 오실 분들을 대상으로 쭉 세법 관련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수속이 좀 딜레이 되는 그런 3순위 취업 이민이 딜레이 되면서 한국에서 뵐 기회가 별로 없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 받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그러면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세금 종류 및 신고 방법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은 정해놨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우선 직장인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연말이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초에, 그러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0년 동안 일했던 월급 명세서를, 한국식으로 하면 월급 명세서죠. 영어로 하면은 W2 폼이에요. 네. 그거를 2021년 1월 달에 고용주한테 받게 됩니다. 그럼 그 W2 폼을 가지고 개인 세금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 만약 근무한 데가 한 군데 이상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일했던 직장에서 W2를 다 받아야죠. A라는 회사에서 받고, B라는 회사에서 받고, C라는 회사에서 받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W2 한정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잡이 직장이 2개라든가 아니면 직장 옮겼다 하는 경우에는 W2가 이제 복수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챙겨 받으셔서 개인 세금 보고 양식은 폼 1040, 보통 1040이라고 그러는데 1040 폼을 통해서 1년 동안의 세금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직장에서 그 개인 세금 보고도 다 해주고 해서 나는 신경 쓸 게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여기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텍스 프로그램을, 세금 프로그램을 사서 그걸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영어 문제도 있고 그 세법 문제도 있으니까 보통 저희 같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폼 1040을 가지고 본인의 소득을 보고하시는 게 기본적인 직장인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과는 달리 이제 여기는 연방이 있고 주정부가 있으면 네네. 연방, 주정부 각각 개인의 세금 보고를 파일을 하는 겁니다. 네, 미국은 지방자치제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세금도 다 따로따로 내야 돼요. 그래서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고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은 이 지역마다 다 틀린데 어느 지역은 시정부에도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사시는 지역에서 맞게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고 연방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통 주정부 세금 보고서와 시정부 세금 보고서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특별히
두 개를 세금 보고한다고 해서 따로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연방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주정부 세금 보고서는 뭐 거의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멜랜드에서 1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하고 이주를 해서 이제 조지아에 와가지고 뭐 7월부터 12월까지 했다면 연방 정부는 뭐 하나니까 당연히 하나 하지만 멜랜드 주하고 조지아 주하고 각각 주정부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연방은 하나로 가고요. 주정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메릴랜드 파트 이어 레지던트, 7월부터 12월은 조지아 파트 이어 레지던트에서 주정부 세금 보고서가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용주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던가 아니면 회계사님을 통해서 하던가. 그렇죠. 본인이 다 챙겨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월급명세서 W2라는 것도 고용주가 그 고용인들한테 W2를 발송을 하는데 그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하셨던 분이 챙겨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용주한테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면책 사유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본인의 책임이니까 납세자들이 그런 것들은 다 챙겨서 서류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걸로 지금 조금 좀 복잡하죠. 그런데 뭐 매년 하시다 보면 또 괜찮습니다. 일단 그럼 뭐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기 이민자들이 자영업들을 이제 많이 하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역시도 1년에 한 번 그 전년도에 벌어들인 돈을 다음 연도에 세금 보고 하는 겁니까? 법인은 약간 틀린데요. 법인은 그러니까 그 1년으로 따지는 경우도 기본이지만 네. 어떤 경우에는 나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자르는 경우도 있고요. 회계연도가 달라지는. 네, 회계연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냥 보통 디폴트 폼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직장 세금 보고, 그러니까 개인 세금 보고 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네. 법인 세금 보고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뭐 6월 말 법인이 있고 9월 말 네. 법인이 있고 이래서 이제 결산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이제 끊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그렇게 끊긴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뭐 IPO가 돼가지고 네. 뭐 IBM이나 코카콜라처럼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네.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12월 말로 끊으시라고 그 조언을 드리죠. 왜냐면 아무래도 12월 말로 끊으시는 게 모든 게 다 편하니까. 회계 처리하기가. 네, 회계 처리하기가. 개인 세금하고도 또 같이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9월 말, 10월 말로 끊어지면 저도 제가 제 비즈니스를 9월 말, 10월 말로 이렇게 끊어서 해봤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말로 끊는 게 그게 편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업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 급여도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세일즈 텍스도 발생이 되고 그쵸.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또 소득세하고 별개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개인이 월급 명세서 W2를 가지고 개인 인컴이죠. 네, 그건 이제 소득세 부분을 저희가 얘기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법인 중 세무 보고도 12월 말로 끊는다, 뭐 6월 말로 끊는다. 그것도 소득세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식당을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매달 세일스 텍스를 보고하고 매달 페이롤 텍스, 종업원 급여 보고를 하는 거는 소득세하고는 별개의 세금이죠. 그래서 보통 세일스 텍스는 그 회사가 위치한 그 사업체가 위치한 주정부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보통 매달 보고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급여세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니까 종업원한테 나가는 세금을 총칭해서 페이롤 텍스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급여세로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급여세는 연방정부에도 보고하는 포션이 있고요. 주정부에도 보고하는 포션이 있고 또 시정부에도 보고하는 포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지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만 보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매 쿼터, 매달 이렇게 또 보고하는 게 그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리고 사업체의 규모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혼자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상상하기 힘든 일이겠네요. 이거는 반드시 회계사님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이 세금 보고하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체를 하면서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회계사 정도의 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회계 파트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한 명을 하이어해서 월급을 주기는 더 부담이 되죠. 차라리 그 회사 내에서의 간단한 그 회계 기본 회계 장부 정리는 어떤 그 총무부나 아니면 경리부의 사람이 잠깐 일을 하고 이런 전문적인 거는 그 아웃소싱을 저희 같은 공인회계사나 아웃소싱을 맡기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더 정확하고요. 저희는 언제나 그게 뭐 룰이라든가 법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뭐 프로그램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일을 루틴하게 하니까 사실 잘 안 틀리죠. 저도 이제 제가 사업체를 이 회계사 사무실 말고 회계법인 말고 다른 사업체를 혼자 운영할 때는 사실 제 거를 따른 그 지역의 회계사한테 맡겼어요. 네, 제가 타주에 이제 사업체가 있었는데 그 주마다 좀 많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주마다 시마다 막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사실 저도 공인회계 CPA이면서도 제 사업체는 다른 CPA한테 일을 의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보다는 전문적인 그 지식이라든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또 주마다 또 세법이 다르다. 그렇죠. 그거를 팔로우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50개 주 지금도 제가 이제 물론 조지아 가까운 주변에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플로리다 이런 손님들이 있고요. 또 뭐 캘리포니아 손님들 계시고 저쪽 위쪽에 뭐 메릴랜드 손님도 버지니아 손님도 계시긴 하지만 심지어 뭐 워싱턴, 포틀랜드 저쪽 오레곤주 손님도 저는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팔로우하기가 쉽진 않아서 타주과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사실 제가 여기 드린 질문제 이제 법인 사업자인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자영업자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셀프 인플로이어를 의미한다고 저는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 직장에 고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험 대리원, 인이라던가 뭐 생명보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컴이 부정기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그렇죠. 루틴하게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융자인 같은 분들도 어디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융자가 발생된 건수에 해당 은행으로부터 이제 수수료 받는 게 자기 인컴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기적인 거인 사람들은 W2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뭐 이 폼 1099라는 걸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099 폼은 사실 이거는 고용관계가 아니니까 고용주, 고용인이라는 단어를 쓰긴 힘들고. 그럼 여기에 부동산 중개인도 범죄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부동산 중개인, 보험 에이전트, 아니면은, 융자 중개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폼 1099를, 받아서, 그러니까 폼 1099를 발행하는 사람들은 원청업자죠. 그 돈을 준 사람. 원청업자가 하청업자. 그러니까 컨트랙터한테 폼 1099를 발행해 주죠. 그러면 그 폼 1099를 받으셔서 그거를 본인 자영업 세금 보고로 하실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런 분들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고 융자를 하시는 분들도 법인을 세워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권장은 안 하고요.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개인세금 보고하는 폼 1040 1040 폼에 스케줄 C라는 폼이 있거든요. 그 스케줄 C가 자영업자들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할 수 있는 폼이에요. 그 폼을 스케줄 C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도록 많이 권장을 드리죠. 그게 많이 편하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느 한 직장에서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또 본인의 노력으로 부동산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받는 W2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래를 성사시켜서 어쨌든 간에 중개 수수료 수입은 1099 폼으로 받아야 되고, 좀 결국에는 이제 다음 연도에 세금 보고할 때는 W2 인컴하고 1099 폼을 합쳐가지고 자기 그 총 소득으로 그렇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W2는 이미 미리 줄 때 세금을 제하고 이제 급여를 받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국하고 똑같이 원천 징수를 한 건데 1099는 사실 이거는 세금을 안 제하고 돈을 줬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이 1099 폼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본인이 한꺼번에 연말에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1099를 받으면 받는 금액은 수입이고 예. 거기서 이제 이분이 주말을 이용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다면 예.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관련된 비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자동차 경비도 있을 거고 뭐 전화비 같은 것도 비용이 들었을 수 있고 손님을 집을 내놓으면서 집 포 세일을 내놓으면서 거기 서플라이 경비도 들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비용 공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받는 금액 전체가 수입으로 잡히진 않거든요. 거기서 일정 부분의 비용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한국식은 몇 프로가 가능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몇 프로까지 이게 비용 예. 공제가 가능합니까? 접대비는 몇 프로까지 이게 예. 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건 없어요. 쓴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비용으로 100%가 다 나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정말 장사를 잘해서 비용이 정말 한 푼도 발생 안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적인 숫자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은 1년 동안 벌어진 일을 2020년도 올해 1년 동안 벌어진 일을 내년 2021년 초에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사실은 2020년도에 자기 수입을 자기의 최종 소득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네. 그 예납 세금을 내놓으셔야 돼요. 미리. 예. 야. 에스티메이트 텍스라는 거를 네. 2020년 4월달, 2020년 6월달, 2020년 9월달, 2021년 1월달에 4번에 나눠서 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내놓으면 무슨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첫 해에는 페널티는 없어요. 왜냐면 첫 해에는 언제나 페널티라는 거는 과거의 기록에 기반해서 페널티가 나오거든요. 네. 과거에 이만큼 냈는데 너 요번에 안 냈어? 얼마 페널티네 이렇게 되는 건데 첫 해는 그 전년도에 기록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페널티를 매길 기본이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올해 첫 해에는 몰라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 어찌됐든 적지 않은 금액을 2021년 4월달에 세금 보고할 때 돈을 내셨고 똑같은 비즈니스가 2021년도에 발생을 하면 네. 그때는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꼬박꼬박 안 내놓으시면 2022년도에 내실 때는 페널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맞게 쿼럴리로 예납을 해놔야지 관련된 그 페널티를 안 묻는다. 그렇죠. 이 얘기시죠. 네. 왜냐면 이제 W2 받으시는 분들이 월급을 받으시는 직장인 분들이 그러니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죠. 월급이라는 건 매달 받는 거니까 여기서 주급도 있고 2주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있고 한 달에 2번 받으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매번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잖아요. 네, 다 떼고. 네. 그렇죠. 원천징수 이런저런 세금들을 그 세금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다루긴 그렇지만 네. 몇 가지 띄고 나는 총 급여가 내 급여는 5,000불이었는데 나는 5,000불짜리 수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저거 띄고 4,000불짜리 받는다든가 이렇게 그럼 이제 1,000불은 어찌됐든 내가 세금을 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그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납을 해놓은 그렇죠. 예납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 급여 수령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납을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룰을 적용해야 되니까 맞네. 자영업자들은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그럼 이제 요게 단 거죠.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내야 될 이 기본적인 이제 기본적인 소득세는 이게 네. 전부 다죠. 기본적인 소득세. 그 이외에 집이 있어서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낸다든가 예. 아니면 뭐 땅이 있어서 땅에 대한 재산세를 낸다든가 이런 거는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소득세는 그렇게 일을 해서 번 돈, 그거는 근로소득이죠. 한국말로 따지면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 플러스 거기에다 더해져서 일을 하지 않고 버신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은행에서 은행 이자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말씀하신 임대소득이 있을 수 네. 있고 아니면 주식거래에서 한국은 그 주식거래에 대한 그 캐피털 게인 자본소득세가 없는데 미국은 주식거래에 대한 자본소득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 쉐어홀더가 아닌 이상은 자본소득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뭐 자본소득세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뭐 막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테슬라 주식을 한 5,000불어치 사놨는데 여름에 5,000불어치 사놓으신 분들 지금 거의 뭐 한 10,000불, 15,000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 팔아서 10,000불을 현금화를 했다. 그러면 5,000불짜리가 10,000불이 됐으니까 5,000불이 남았잖아요. 그 5,000불에 대한 자본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세율은 조금 틀려요. 조금 낮아요. 뭐 그 일반 소득보다는 세율이 조금 낮은데 네. 뭐 그 세율은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계산하시는 게 낫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자본소득세에서 주의하실 거는 주식을 안 팔면은 없어요. 안 붙는 거. 네, 계속 뭐 주식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주식을 사고 팔아서 현금이 됐을 때. 네. 내가 현금을 안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주식 구제에 있으면 현금이 된 거예요. 그걸 또 안 뺐다고 또, 난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주식을 팔았어. 현금이 10,000불이 됐는데 내가 돈을 안 빼왔어. 그냥 주식 구제에 있어. 그래도 그건 현금화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돈을 안 뺐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자본소득세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본소득세는 있다는 거. 예.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의 자본소득세. 그러면은 그렇게 그 이득이 생겼을 때마다 신고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직장인 경우에 1년에 한 번 세금 보고할 때 합쳐가지고 소득을 신고하는 건지. 일단 합쳐서 1년 동안 벌어진 일을. 예. 그러니까 2020년 1년 동안 내가 주식을 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산 거는 상관이 없죠.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2020년도에 꼭 산 거야? 아니죠. 한 10년 전에 산 거를 내가 올해 팔았다. 네. 이거는 이제 2020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판 시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영주권자신 분들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그 취업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왜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벌어진 돈도 소득 보고를 해야 되냐. 이걸 가장 이해를 잘 못하시고 헷갈려 하세요. 근데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신분이신 분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신분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어긋가는 세무적인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취업 비자 아니면 E2 비자로 오신 분들. 그렇죠. 네, 이런 분들